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 이어 경기도까지 나서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골드라인을 대체할 전세버스가 추가 투입됩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위해 정부와 김포시가 내놓은 전세버스 투입안. 경기도가 지원에 나서면서 다음 주 월요일 출근 시간부터 현실화됩니다. 운행 구간은 김포시가 올해 도입한 70번 급행버스 노선과 같습니다. 전세버스가 투입되면 해당 구간 버스 배차 간격은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줄어듭니다. 7월부터는 수요 응답버스도 도입합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대책은 골드라인 혼잡도를 200% 아래로 내릴 때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앞으로 김포 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률을 200% 미만으로 줄이겠습니다. 김포 공항에 도착하는 직행 전세버스를 집중 투입해 버스 이용 승객들의 승차 대기 시간을 5분 이내로 최소화하겠습니다. 관건은 정시성 확보. 골드라인 수요를 분산시키려면 버스 전용 차로가 시급합니다. 김포대로에서 개화역까지 차선 확장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서울시와의 협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긴급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지자체 간 정책 조율이 최우선 과제인 셈입니다. 김포대로부터 개화역까지 서울 방향 도로 구간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연장하고 이 구간 차로를 확장한다면 버스 운행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대책도 병행합니다. 고촌역과 김포공항역에는 이번 주부터 구급 요원이 대기합니다. 골드라인 승강장에서는 승객 수를 제한하고 환승을 돕는 도우미가 배치됩니다. 광역교통수단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김포 골드라인 확대 운영에는 차량 제작 소요 시간 등 물리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출퇴근 인파가 몰리는 시간대 김포 골드라인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투입된 통제 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김포시는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는 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입니다. 또 5호선 연장이나 올림픽대로 BRT 같은 중장기 대안도 서두르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출근 시간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에 구급차와 구급대원이 대기합니다. 김포소방서는 골드라인 열차나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고촌역에 구급차 1대와 구급대원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골드라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해 골든타임 내 안전사고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골드라인 혼잡도 문제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호흡곤란이나 실신, 부상 등 18건에 달합니다. 5호선 김포 연장을 예타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김주영 국회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5호선 김포 연장 예비 타당성 면제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5호선 김포 연장은 예타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연내 예타 면제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국토부 관련 절차를 마치면 기재부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인구 50만 이상 접경 지역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에 대형 크루즈가 오가는 서해뱃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기능을 다시 고민하고 있는 인천 입장에서는 연구 용역 중인 환경부의 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향과 아라뱃길 주변 개발 계획 등 영향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여의도에 2026년까지 5,000톤급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서울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국제 여객 터미널을 만들고 세관과 출입국 관리사무소까지 설치하면
인천과 여수, 제주도와 중국까지 오가는 국제항이 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항 조성에 앞서 내년부터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1000톤급 유람선을 정기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이면 여의도 한강공원에 1000톤급 유람선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도 완공합니다. 선박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한 5년 내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5,000톤급으로 커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되는데 서울시의 서해뱃길 조성 사업의 속도가 붙자 인천에선 걱정과 기대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걱정인 부분은 환경부가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진행해온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 연구 용역인데 주운 기능 축소와 레저 친수 공간 확대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 가장 정리된 내용이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대형 크루즈를 운영을 하려면 어쨌든 주운 기능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 개선의 방향과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기능이 갈 수밖에 없다. 인천시의 인천 북부 종합발전 계획에 들어있는 아라뱃길 수변문화 중심지 개발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경인 아라뱃길이 대형 크루즈 뱃길이 되면 수변 공간 개발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관광 활성화입니다. 서울항을 오가는 여객선들이 인천 연안의 섬들을 경유하거나 인천항에 정박한 국제 여객선이 서울항까지 오갈 경우 관광 상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이미 소래포구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지나 한강을 연결하는 관광 유람선 운항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곧 착수하는 서울항 조성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아라뱃길 기능 개선 연구 용역은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른바 미추홀 건축왕으로 불리는 B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로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2시 1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늘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 매각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51건에 대해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캠코는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해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데 채권자 권리를 갖고 있는 캠코가 경매 기일을 늦춰서 세입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추가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엠폭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부천시가 방역 대책반을 꾸리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천시의 엠폭스 방역 대책반은 의심 환자 사례 조사, 접촉자 조사 관리, 확진 환자 이송, 방역 등을 담당합니다. 엠폭스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발열과 두통, 근육통, 무력증, 오한, 발진 증상 등이 발생해 최대 4주 후에 소실됩니다. 또 잠복기는 5일에서 21일로 주로 환자나 의심 환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제한적으로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인천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허술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만취 운전 차량의 9살 아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후속 조치인데요. 시는 올해 122억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684곳 중 375곳을 선정해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횡단보도 조명 강화,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나머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사고 다발 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교통안전의식 개선,
교통수단 점검과 단속을 통한 안전관리 등 교통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천에서 지역 주민들이 최근 학교 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0 국회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 시설 개방 필요성을 비롯해 입법 정책 과제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는데요. 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016년부터 공동화되는 학교 자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 시설 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한 구의원이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려는 부평구에 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장애아동도 고려하자는 취지인데요. 네, 해당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미라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삼산이동, 북의 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미라 의원입니다. 예,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금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먼저 뜻부터 좀 들어볼까요?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구분 없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말하는 용어인데요. 모든 아이들이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모차는 물론이고 휠체어도 진입이 가능하게 설계해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배려하면서 어우러져 놀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누워서 탈 수 있는 그네,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미끄럼틀, 또는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회전무대 등의 그런 시설물들이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아동 친화도시에 도전하고 있는 부평구에 정작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계획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겠죠? 네. 부평구는 2024년 유네스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해서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림으로써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이라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추진의 취지가 무색하게 부평구에는 장애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습니다. 지역의 장애 아동들이 삶에서 첫 번째 차별의 공간으로 놀이터를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설치를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앞으로 아동 친화도시와 장애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또 어떤 문제점들 해결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기성세대인 우리 어른들이 장애 여부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평구에서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어려서부터 비장애 아동과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 사업 이외에도 각종 다양한 정책 시행들과 제도 개선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부평구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구의회 황미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